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이 되겠습니다. 12월 21일 하면은 아주 그 지구상에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련이 붕괴된 날입니다. 1991년이니까 벌써 뭐 30년 가까이 됐네요. 네. 자, 그 붕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의 그 어, 옛날 수도죠, 아마 알마티가. 네. 알마티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이거 줄여서 소비에트 연방해서 소련이에요. 예, 소비에트 연방. 이게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소련은 일본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고. 이 한자는 우리가 쓰는 한자. 오른쪽은 이 일본에서 쓰는 한자예요. 이 연자가 다르지만 뜻은 똑같습니다. 발음도 똑같고. 근데 이제 소자는 소비에트라는 게 이제 외국어니까 얘네들은 카타카나로 이렇게 소자로 씁니다. 자, 알마티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구성하는 11개 공화국의 순회에 의한 회의가 열려.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을 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그 공화국이 11개 공화국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그 순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소멸을 이제 결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해체하자 이런 식으로. 그 알마타 조약이라고 합니다. 알마티를 옛날에는 알마타라고 불렀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마타 조약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상세한 거를. 알마타 조약은 1991년 12월 21일 구소련 각국 정상들이 모여 독립국가연합 수립에 합의한 조약이다. 이때 뭐 소련이 뭐 그냥 그대로 해체가 된 게 아니고 그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죠. CIS라는 거를. 그 시대를 예, 그 상황을 봤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할 겁니다.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것을. 자, 이 조약에서 주권을 가진 공화국들이 상호 존중적이며 평등한 국가연합으로 세우기로 합의하였다. 말하자면 전에 그 소련 체제에서는 그 소련 연방 정부가 있어갖고 그 11개 공화국을 다 이제 이게 통치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독립국가연합이듯이 말 그대로 그 하나하나의 공화국이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국가가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소련 체제를 한꺼번에 싹 해체하려니까 좀 뭐 아쉬웠는지 그걸 독립국가연합이라는 어떤 그 틀에 묶어놓은 거죠. 뭐, 뭐 형식상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소련이 해체된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91년 12월 8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3국 정상은 지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네. 벨라루스 민스크 근처의 벨라베자 숲에서 만나 벨라베자 조약에서 소련은 해체되었으며 독립국가연합을 수립하기로 합의를 12월 8일 날 벌써 합의를 했네요. 이제 세 나라가. 어, 그해 12월 21일에는 구소련 공화국 15개 정상 중 15개국이었군요. 그 중에 이제 앞에서 그 11개 공화국이 있다는 얘기고요. 15개국 정상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1개 공화국이 카자흐스탄 알마타, 옛날에는 알마타라고 했고 요즘은 알마티라고 하죠. 뜻이 사과의 아버지라는 뜻이랍니다. 아버지가 있네요. 알마타에서 모여 독립국가연합에 가입하겠다고 합의를 하였다. 그러니까 15개 공화국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아까 내가 여기서 뭐 11개라고 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중에 이제 11개 공화국이 모여서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죠. 나머지 4개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조지아는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냥 거기에 가입 안 하고 자기는 별도로 독립 그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었겠죠. 네. 자, 해체돼 가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네. 해체 과정,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12월 25일 저녁 7시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대통령직으로서 활동을 중지한다라고 말하면서 대통령 사임의 뜻을 이제 밝혔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연방 내각을 해체시키고, 그러니까 중앙정부, 소련 중앙정부 그 내각이 해체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핵무기 권한을 포함한 권력의 대부분을 옐친에게 양도하였다. 옐친은 러시아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 이렇게 이게 꼭 옛날 소련을 똑같은 것 같이 인식이 되겠지만 그때는
러시아를 포함해서 나머지 14개 공화국이 다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게 소련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러시아의 대통령이 이제 일친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기 전에는 어, 이 러시아 대통령 일친도 러시아 대통령일 뿐이지 이 소련을 대표하지 못했죠. 저기 구성돼 있는 어, 그 공화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보다 7일 전인 12월 17일 날 고르바초프와 옐친이 만나 소비에트 연방 해체를 기정사실임을 합의를 했다. 뭐 사실은 러시아 대통령 그때 당시 옐친이 이제 소련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의 어떤 대통령이 옐친한테 이제 실권이 많이 있었겠죠. 이제 무너져가는 그런 연방이었기 때문에 같은 날 러시아 SFSR 최고 소비에트는 러시아의 법적 국명을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서 러시아 연방으로 바꾸어 러시아가 주권국임을 보여주는 법령을 통과를 시켰다. 네. 그전에는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의 그, 구성하는 여러 어, 공화국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주권국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이렇게 나라의 이름도 바꾸고 러시아가 이제 주권국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법령으로 통과를 시킨 겁니다. 법이 참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요. 모스크바 시각 오후 7시 32분 고르바초프가 크렘린을 떠난 후 마지막으로 소련의 국기가 내려갔으며 오후 11시 40분 그 자리에 러시아 3세기가 개항되면서 상징적으로 소련의 삼승이 사라졌다. 고르바초프는 사임연설에서 국내 개혁 정책과 대탕트를 옹호했지만은 새 체제가 작동하기 전에 구체제가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했다. 즉 이 말은 뭔가 새로운 체제가 이제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걸 또 고르바초프도 그냥 옹호를 했다는 얘기예요. 페레스트로이카라고 그랬죠. 굉장히 소련 말이라 어렵습니다. 발음도. 그런데 새 체제가 작동하려면 구체제가 잘 연착륙을 해갖고 연결돼야 되는데 그 연결도 되기 전에 구체제인 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무너져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실권이 각 공화국으로 다 분산이 되고 가장 큰 권한이 이제 러시아가 갖게 되는 거죠. 러시아 사실 소련이 붕괴됐다라고 하지만 소련이나 지금의 러시아나 물론 정말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러시아가 정말 동토의 종주국으로서 아직도 이제 행동을 하고 있죠. 같은 날 미국 대통령 조지 H.W. 부시는 근데 조지 부시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이에요. 소련이 나머지 11개 공화국의 독립성을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연설을 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각각의 독립공화국으로서 이제 독립을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국가로서 인정을 외국에서 다 해줘야 돼요. 유엔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어,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죠. 네. 그거를 충족하니까 독립성을 인정한다라고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올해입니다. 2022년 8월 30일 날 소련의 새로운 체제를 갈망했던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지병 및 노화로 이제 사망을 했죠. 네. 또 그날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사망을 했더라고 뉴스가 딱 뜨길래 어, 생각나는 그 여러 가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느낀 감정을 제가 글로 하나 써놓게 했는데 한번 글을 보실까요? 네. 네, 아침에 눈을 뜨니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91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보도가 귓전을 때린다. 1917년 11월 7일 볼셰비키의 10월 혁명으로 11월 7일 지난 11월 7일 날 이 볼셰비키 그 혁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해드렸죠. 네. 1922년 10월 30일 소련이 탄생한 이래 1991년 12월 26일 그가 소련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러시아의 옐친에게 정권을 승계하며 소련은 막을 내렸다. 소련이 해체를 이제 약속한 게 12월 21일이기 때문에 소련이 해체된 건 12월 21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공간에 무수한 사람이 죽고 동토의 세상은 잔인하고 엄혹했으며 우리 현대사에서도 동족상잔이라는 깊고 쓰린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즉 6.25가 그 6.25 사변이 소련의 사주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주님이에요. 도 소련, 변화의 바람 속에 티끌로 사라져가고 그가 가는 길에 그의 생전에 스콜피온스로부터 받았던 그 만고불변의 선율이 울린다. 그의 명복을 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바로 이것이 그 스콜피온스의 그 윈도우 체인지죠. 예. 유튜브 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진 것을 지금 그림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그 변화의 바람, 이제 그 정치 체제가 그렇게 이제 변혁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콜피온스가 이 윈도우 체인지 이 음악을 부르고 그다음에 이걸 CD로 만들어 갖고 고르바초프한테 이걸 그 선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 상황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스콜피온스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윈도우 체인지. 우리가 대중음악을 뭐 그냥 대중들이 그냥 한때 부르고 즐기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중음악 중에도 이런 그 시대 정신이 들어가 있는 아주 그 의미심장한 그 음악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아마 이런 노래들은 나중에 어,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팝 클래식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또 이제 파이데이가 되겠습니다. 파이데이는 방송번호 82번으로 2021년 12월 21일 날 이제 방송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소련의 그 붕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파이데이라고 그랬죠.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뭐 3.141592 해갖고 끝도 없이 나가는 무한소수죠. 무리수입니다. 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소련 하면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였죠. 붕괴가 돼서 이제 다 그야말로 분해가 돼갖고 분할이 돼갖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의 국력도 예전 같지는 않죠. 자, 뭐 어찌됐든 저희들은 그 마르크스주의가 70년의 그 시험을 거치고서 이제 아 이건 도저히 그 맞지 않는 틀린 이론이다 해갖고서 이제 그게 엉터리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것이 이제 소련 붕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 말 일견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공산주의 사상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적인 그 사고방식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우선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본주의 체제를 많이 받아들였으면서 개혁 개방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이제 공산당 그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한 세력들이 여전히 지난날 그 미국과 소련이 그 냉전이라는 그 구도 속에서 대치하듯이 지금도 그 대치는 계속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도 그 386이라는 세력들이 뭐 이제 주사파니 뭐 NL이니 PD니 뭐 그러면서 이제 참 그 여러 그 이제 어,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 있는데 아직도 진행되는 싸움이라고 봐요.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그 파이가 무한소수이듯이 이 공산주의라는 그런 그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자본주의 아마 무한소수 같이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울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봐도 그런 이념적인 그 대결이 너무 첨예하게 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이념이고 그다음에 끝도 없는 것이 그 이념과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념 이데올로기는 허구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죠. 칼 마나임인가 하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데올로기도 뭐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람 사는 문제인데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끝이 없이 이 싸움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의해서 저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잘 먹고 사느냐 아니면은 그냥 모두가 굶주리느냐 그 양쪽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글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 등소평이 개혁개방이라는 진짜 시대의 그 정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지금 많이 성장을 했죠. 물론 뭐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가 이제 있지만 그것은 인류가 있는 한은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서 빈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서 서로 똑같이 나눈다라고 해서 거기에 권력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사의 계급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이념을 갖고도 나라를 이끌어가든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느 이념이나 권력가는 있고 그다음에 권력이 없는 빈곤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에요. 절대로 공산주의 사상이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들지를 못하죠. 오히려 더 모두가 못 사는 사회로 만드는 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봅니다. 그 증명이 돼 있잖아요. 소련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중국도 주계장막을 치고 살 때는 어디 그랬어요. 개혁 개방을 하고 나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갖다가 많이 끌어들이고 그 자본가의 역할을 중국 공산당이 하니까 지금 그나마 저 정도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북한도 노동당보다 더 훌륭한 장마당이라는 당이 생겨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이념의 싸움은 차이같이 끝도 없이 나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두 주제를 갖다가 무리하게 연결을 시켰나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